삼성전자가 100조 원이나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M&A로 주목할 만한 기업은 과연 M&A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전장사업부 팀장으로 앉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책 증정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비즈니스사에서 출판한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이라는 서적인데요. 유명한 사람 중에 유대인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아인슈타인을 들 수 있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상대성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유머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유머와 천재성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즉 의외성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요즘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유머라면 유대인처럼 책을 통해서 웃음도 얻으시고 유대인들의 인사이트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메일 주소 두 가지를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선정을 해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일 외국인의 매도세에 코스피 지수가 1.7%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무려 2.5% 급락했습니다. 상장 종목 10개 중에 8, 9종목은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웬만한 호재 뉴스도 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역발상 관점에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좋은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그런 종목들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일 삼성전자가 4분기 사업부별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특별 배당도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향후에 성장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특히나 눈에 띄었던 부분은요. 삼성전자가 지난 2016년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 이렇다 할 M&A 딜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M&A를 단행을 하겠다. 현금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100조 원이나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M&A로 주목할 만한 기업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원이나 되는 현금을 과연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을 할까요? 자,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 반도체 공룡들의 M&A 딜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사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가 작년에 ARM을 인수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아직까지 인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MD도 시스템 반도체 업체 자일링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이 메모리 부분에서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적자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매각한다. 자, 그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마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미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네트워크 부분, 즉 통신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동종 기업 인파이를 인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수 하나하나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GPU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반도체 팹리스, 즉 회로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로 설계, 그 다음에 제조, 조립, 포장, 테스트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 과거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간에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로 설계 업체인데 주력 제품이 GPU입니다. GPU가 그래픽 처리 장치죠. 예전엔 정말 그냥 이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반도체였는데 이 반도체의 특성이 최근에 인공지능 반도체, 즉 AI 반도체 부분에서 AI를 학습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최적화된 반도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 기업이 ARM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ARM은 마찬가지로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반도체 회로 관련된 직접 재산권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각종 IP라고 나와 있는데 IP가 바로 지적 재산권입니다. 특히나 이 CPU, 컴퓨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죠. 그리고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거는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이와 관련된 설계 특허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AMD는 자일링스를 인수를 했는데 AMD가 엔비디아와 어느 정도 경쟁 관계죠. 이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위고 AMD가 2위입니다. 인텔과도 경쟁 관계예요. 이 CPU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일링스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자일링스 역시 설계 회사인데 FPGA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 반도체는 특이해요. 프로그래머가 이 반도체 회로를 코딩을 해서 마음대로 계속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완제품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FPGA 같은 경우에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블럭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와 AMD의 인수 사례를 보면은 일단 반도체 설계 회사인데 다른 설계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기존에 자기가 갖추지 못하고 있던 그런 반도체 제품군, 그런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설계, 제조, 조립, 포장, 테스트까지 모두를 담당하는 그런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D램, 낸드 플래시가 있죠. 그리고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을 인수를 했어요. 즉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문을 더 키우기 위해서 인수를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벌 테크놀로지. 이 기업은 네트워크 반도체, 통신칩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동종 그룹인 인파이를 인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와 마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부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M&A를 단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서 제품군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내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품군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M&A를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인지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 기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작년 12월 3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5년 만에 전장사업팀장 교체라고 하면서 이승욱 부사장.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기사를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에 하만을 인수를 할 때 크게 기여를 한 분입니다. 근데 5년 만에 전장사업팀장을 이 분으로 교체를 한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M&A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전장사업부 팀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전장사업부에서 추가적인 M&A 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1월 18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스튜디오를 매각한다. 그래서 전장 사업에 집중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음향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하만이 전장 사업부 이쪽 분야에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오디오, 음향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애매한 부분, 즉 디지털, 음향 같은 그런 부분은 사실 전장 사업부와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매각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자동차, 전장 부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죠?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죠.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부는 바로 비메모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 먹거리로 점 찍은 그런 분야는 어디냐? 방금 살펴봤던 자동차 부문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사업 부문을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시장의 파이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M&A 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M&A 대상으로 검토할 만한 기업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종합반도체 업체, 파운드리 업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종합반도체 업체 중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세 개입니다.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업체죠. 자동차 사업 영역에서 과연 어떤 반도체를 제조를 하느냐? MCU라는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MCU는 전자회로 혹은 전자기기를 구성하는 기계 부품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가전제품에도 있고요. 자동차에도 당연히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MCU다. 그리고 NX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MCU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듭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 즉 눈의 역할을 하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앞에 무언가 사물이 있는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아날로그 신호거든요. 이런 것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 마이크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센서와 관련된 반도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 보면은 뭐 카메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도 있고요. 뭐 레이더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센서와 관련된 기술을 ST 마이크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자, 이 기업도 삼성전자가 인수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파운드리 회사는 어차피 설계 회사가 도면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자동차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현재 TSMC와 비교해서 점유율이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파운드리를 M&A를 해서 좀 비메모리 캐파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가 현금이 지금 100조 원 넘게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인수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사이즈에 있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업체, 자, 그런 기준으로 고른 기업들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런 기업들을 인수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행보를 보면 분명히 자동차 부문에서 뭔가 M&A 딜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뭐 인피니온이나 NXP, ST마이크로, 자, 이런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도 이 전장, 자율주행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업과 만약에 국내 업체 중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역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간에 시장이 좀 혼란스럽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럴 때일수록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진짜 자동차 부분에서 만약에 M&A를 한다면 과연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무엇이 있는지 잘 정리를 해두시고 대비를 해두신다면 나중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